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나요?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저 PBR 9년 연속 배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44배 상승 중입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까지 좋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1%에서 5% 사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죠. 영업이익은 5년 연속적이지만 당기 순이익이 연속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2025년에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에도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5년 2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 3분기 예상 실적은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식입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2021년부터 2023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ROE는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3년 평균 부채 비율이 150%가 넘습니다. 2025년 2분기 부채 비율은 168%를 기록 중이지요. 아쉬운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발 브랜드 아디다스와 연관이 많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배당 주식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중형 주식이죠. 황금거북이가 보는 기본 투자 지표 3개가 모두 아쉽습니다. 그래도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10년 전 6천원대 주가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부터 2023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구간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신발 제조 기업입니다. 아디다스 신발 브랜드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닌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주요 주주가 72% 보유 중이며 외국인은 5% 정도 투자 중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 추세인 화승 엔터프라이즈 주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계사 매출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장기업 화승인더 주식의 재무제표를 봐야 합니다. 화승인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2023년보다 2024년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계사 매출이 있는 경우 모회사 주식을 잘 봐야 합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강점입니다.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우수하지요.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약점입니다. OEM, ODM에 의존하고 있어서 브랜드 가치가 부족합니다. R&D 투자가 부족하지요. 원자재, 고무 등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경쟁사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그리고 대만의 유위엔 인더스트리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위위엔은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으나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중심의 생산은 지리적 리스크를 높이게 되지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것처럼 한 국가에 중심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무역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 경쟁사들보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비용 경쟁력이 높습니다.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대비 매출 성장이 더 좋지요.
당신이 만약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주라면 주식 담당자와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회사 중장기 성장 전략과 신발 OEM 외에 사업 다각화 계획을 물어볼 것입니다. 매출 다각화는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원자재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을 물어볼 것입니다. 글로벌 위험 리스크 관리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ESG 전략과 친환경 소재 도입을 물어볼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려면 ESG 경영 계획을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화승엔터프라이즈 주식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적자를 기록해서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통 수준의 PER입니다. 그래도 PBR은 0.95배를 기록합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습니다. 저 PBR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적자 기간에도 배당을 줬다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흑자 구간에서도 배당 성향은 10%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당 수익률도 1% 이하입니다. 5년 동안 배당금은 45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승엔터프라이즈는 9년 연속 배당을 주고 있지요. 아디다스 신발 제조사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어닝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란 뉴스 기사가 보입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구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기일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투자 중인데 낮아진 주가 시점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중형 주식인데 1200억 규모의 전환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고 베트남 관세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런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냐면 10년 전 주가가 6,000원 초반입니다. 현재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6,600원대로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거북이는 6,500원부터 7,2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9,000원에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탈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적으로 매출은 상승 추세이지만 중간에 단기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부채 비율 때문에 아쉽지만 주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훌륭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BR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지만 아디다스 신발 제조사로 유명합니다. 황금거북이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주가는 확실히 바닥 구간입니다. 상승 매력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사채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입니다. 투자하기는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아쉬워서 주가가 낮은 편이지만 투자하지 않고 관심 의견만 제시 중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